안녕하세요. 인생 승진입니다. 다투고 난 뒤에 연락 두절되고 잠수 타는 연인. 아니면 상대방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서 밤을 지새우시는 분. 다들 연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행복하고 안정된 연애를 경험하고 싶다면 저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걸까요? 안정된 연애를 원하실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입니다. 애착이 뭔데? 안정형은 또 뭔가 싶죠?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애착은 내가 친밀함을 가지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친밀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동네 오빠, 직장 동료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연인과 같이 나와 진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행동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애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회피형, 두 번째는 집착형, 세 번째는 안정형이에요. 자, 그럼 지금 나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나의 애착 유형은 무엇일까요? 천천히 저를 따라오세요. 그럼 쉽게 내가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타입인지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안정형 애착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회피형과 집착형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선 연애도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잖아요.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좋아하는지, 두 번째는 내가 타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부터 관계 요소라고 부를게요. 뭐라고요? 관계 요소요. 연애를 하고 있는 두 사람 간의 관계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그럼 회피형은 나에 대해서 신뢰는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없는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타인을 잘 믿지 못하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 다른 사람에게 요청했다 까이느니 그냥 요청을 안 하고 혼자 해결하는 성향이 있어요.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갑자기 잠수를 타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 서로 갈등 상황에서 말을 닫아버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는 편이라면 회피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다? 친밀한 사람과의 갈등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애인이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는 완벽한 안정형처럼 보여. 근데 나에게만 유독 회피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 같다면 그럼 이분은 회피형이실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나와 가깝지 않은 상대에게는 머리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진짜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서 애착이 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정확히 이해되셨죠? 다시 돌아가서 회피형은 연인과 가깝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을 편해해서 상대적으로 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고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이 중요하진 않은 편이라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을 오히려 좀 성인으로서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즉, 회피형은 연애하는 상대방이 힘들어서 위로나 위안을 달라고 할 때 아니 자기 감정은 자기가 챙겨야지 왜 이걸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지? 라고 의아해하거나 아니면 해결충처럼 해결책만 제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평상시에는 싸움 잘 안 해요.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내가 못 견디는 수준이 되면 갑자기 헤어지자고 관계를 잘라내거나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두 번째인 집착형 애착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나에 대한 신뢰는 적고 대신 타인에 대한 신뢰는 높으신 분들이에요. 집착형 애착을 가지신 분은 연애를 시작하시는 순간 연애에 정말 올인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상대방을 의지하지만 나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관계에서 위기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거절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소한 변화에 되게 민감한 편이에요. 상대방이 카톡을 늦게 확인하거나 잡았던 약속을 미루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는지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상대방의 변화에 쉽게 불안해져서 상대방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시는 분은 집착형의 유형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착형이신데 상대방이 소홀해진 것 같으니 갑자기 애인한테 자기가 아프다고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락 이후에 나한테 달려오는지 테스트하고 싶으셔서. 이것처럼 연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시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하지 않을까 늘 신경을 쓰시는 분은 집착형의 애착을 가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요약드리면 내가 외로움에 약해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안심이 되거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성향이 많다면, 그래서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야 되시는 분들은 집착형의 애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안정형의 애착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정형 애착을 가진 분은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 높아 타인에게 의지가 되어줄 줄도 알고 필요할 땐 남에게 의지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분은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연인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아요. 서로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안에 압도되기보다는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럼 안정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가진 좀 특징을 체크리스트처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애인의 감정을 읽어내는데 능숙해요. 두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에게 휩쓸려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애인에게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애인하고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일에 망설임 없이 잘 고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인 사이를 끈끈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성향이죠. 그럼 안정형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건 아셨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안정형이 좀 좋다는 건 대충 알 것 같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데? 안정형 애착을 만나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연애의 행복도가 높아져요. 캐나다에서 커플의 애착 유형 조합에 따라 얼마나 서로 행복감을 느끼는지 연구를 했었거든요. 안정형이랑 집착형이 사귀었을 때, 회피형이랑 집착형이 사귀었을 때, 이런 것처럼 애착 유형별로 커플이 되었을 때 각 조합의 행복도를 조사한 거예요. 그럼 각 조합의 행복도가 어땠을까요? 우선 안정형과 안정형, 양쪽이 안정형 애착을 가진 커플의 행복도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높았어요. 반면에 회피형, 집착형 커플의 행복도 많이 낮았어요. 한 명은 갈등이 생기면 피하고 한 명은 갈등이 생기면 다가가야 하니까 마찰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 대망의 한쪽은 안정형이고 한쪽은 집착형이거나 회피형이면 어떨까요? 안정형과 집착형, 아니면 안정형과 회피형 커플의 행복도는 양쪽이 안정형인 커플의 행복도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커플 중 한 명만 안정형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과 안정되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또 생기실 거예요. 그럼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앞만 봐도 집착형이나 회피형인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랑 헤어져야 되나요? 아닙니다. 당장 관계를 정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른 애착 연구에서 나온 또 다른 신기한 결과가 있는데요. 안정형 연인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면 집착형이나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도 점차 안정형 애착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였어요. 즉, 내가 안정형 애착을 가지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둘 다 안정형이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헤어질 수밖에 없나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꼭 애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깊게 친밀감을 가지게 되는 사람을 살아오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 보셨을까요? 좀 옛 영화긴 한데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한 친구가 점차 변화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 친구 선생님 그런 관계도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신 분과 안정된 경험을 통해서 내 애착은 변할 수 있어요. 즉, 꼭 연인이 현재 안정형 애착이 아니더라도 서로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애착은 변화할 수 있다. 어떻게?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과의 신뢰 있는 경험의 누적을 통해서.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또 생기실 거예요. 주변에 앞만 통틀어 봐도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실천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만일 집착형 또는 회피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애인과 다툼, 갈등의 상황에서 회피형인 분들은 평상시에 나보다 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 집착형인 분은 다툼 후에 미친 듯이 전화하고 싶을 때 회피형 분들처럼 연락을 뒤늦게 몇 템포 늦추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보세요. 못 참을 것 같으면 친구나 가족한테 핸드폰 비번 바꿔달라고 하고 알려주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집착형이고 A는 회피형이야. 회피형인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한 템포 물러서야 되죠.
근데 집착형인 나는 불안해지니까 반대로 오늘 꼭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런 나의 행동은 회피형의 애인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 더 동굴 안에 숨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럼 반대로 나는 회피형이고 A는 집착형이라면 집착형인 A는 빠르게 불안이 해소돼야 되는 분이죠. 회피형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갈등의 해결 방법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점점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더 집착형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불안해지면서요. 그럼 오히려 내가 몇 템포 빠르게 먼저 연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불안이 확 사라지겠죠. 평소에 나의 애착 패턴과 반대의 행동을 해보려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인분들에게 아주 안정되고 감사하고 소중한 기억을 줄 수 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안정형 애착의 특징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떤가요? 이제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노력에 따라서 나의 애착 유형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셨죠? 이런 것을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누구에게나 사랑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런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의 애착 유형을 생각해보면 저도 회피형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 저도 소중한 분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회피형과 집착형에 가까운 것 같다고 너무 슬퍼하실 필요는 없으시니 혹시나 너무 불안해지시는 분은 안심을 하셔도 돼요. 오늘 조그만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하루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앞으로도 삶을 개선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